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프로그램이라는 거 말이죠. 임기응변이 아닌 프로그램의 그런 미덕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이러저런 것을 예상해 두고서, 그렇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말이죠. 가상으로 연습을 해두는 거죠. 아니면 예측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예, 국가에 재난이 닥쳤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상정해 두고서 그거에 따라서 연습을 해뒀다가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작전을 짜서 성공을 하면 그만큼 짜릿한 것도 있겠습니까? 최도원 선생님. 예,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여자 축구 역전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타리카하고 네네네. 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의 네, 2차전. 두 번째 골 전가을 선수의 정가을 선수가 넣었지만 그건 정가을 선수 혼자 넣은 게 아니잖아요. 강유미 선수의 크로스. 예. 그 크로스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옛다 골이다 네. 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타이밍과 방향과 높이 다 맞았죠. 그렇죠. 네. 그거 진짜 예술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골, 그러니까 조별리그 2차전 우리 경기할 때까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 골을 뽑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이 축구가 지향해왔던 한동안 지향했던 가장 고전적인 이 플레이에 의한 골이었었죠. 네. 빠른 측면 돌파에서 중앙으로의 크로스. 네. 그리고 헤딩.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통쾌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골 보면서 우리가 이겼구나. 근데 이 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가을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강윤미 선수의 이 크로스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었는데 무승부로 끝나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사라졌죠. 그러게요. 상당히 정말 멋졌었는데 막판에 그냥 좀. 근데 제가 그 경기 우리가 무승부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수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에 우리가 질 때에도 이 실책성 수비가 많았다. 그리고 다 이겨놓은 경기인데 이 막판에 후반에 수비의 집중력이 무너졌다. 뭐 뒷공간을 내줬다. 수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지적에 공감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수비가 문제가 있다.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다. 조직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수비에 문제가 있어서 골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자 축구 코스타리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 라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들 수비 라인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가 4백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4백에 서 있는 수비수 4명만이 수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미드필더들도 수비를 하고 수비자 1선은 공격수들입니다. 공을 뺏겼을 때 앞에서 막아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전반전에 잘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네. 압박이었었거든요. 압박. 예. 코스타리카가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죠. 그렇군요. 예. 근데 압박을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반전 정도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반전까지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가 돼야지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 예. 체력 약한 선수들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히덴크 감독이 배제하면서 예. 체력 훈련을 열중을 시켰죠. 근데 네. 후반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체력이 소진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압박이 풀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실수로 눈에 보이는 포백 라인의 선수 놓침은 결정적인 슛 장면에서 나왔었지만 이미 그 슛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미드필드에서부터 우리 선수들이 네. 압박이 풀어지면서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군요. 이 전체적인 거를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뒤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TV로 봤을 때 왜 선수를 놓쳐? 아니 왜 드리블을 해가다가 왜 너무 이렇게 쉽게 공을 빼앗기지? 라고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실제 뛰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발 한 발짝 더 내딛는 게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다 실수로 보이는 거죠.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우리가 항상 수비를 얘기하게 되는 게 네. 수비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로 골을 내주게 되면은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공격수들의 실수, 결정적인 장면에서 골을 못 넣었을 때, 한 번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맞아. 수비 실수에 투수의 실투는 예. 홈런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눈에 들여다보는 거는 수비이지만 근본적으로 선수 자체들이 우리 선수 모두가 이 체력이 소진되고 힘들어지면서 전반전과 같은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서 기회를 이미 내준 것이다라고 봐야지 되고 결정적인 아쉬움 하나는 우리가 2대1로 앞서갔고요. 그리고 난 뒤에 후반전 중반 이전까지는 주도권을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경험 미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노련미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그라운드를 지배하면서 기회가 몇 차례 나왔는데 그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회가 왔을 때 골 넣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때 골 넣었다고 한다면은 한 골차 승리를 지킬 수도 있었었고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었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수비진들이 뚫렸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체력의 문제가 크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포백의 수비수 4명이 있는데 이들이 잘하려고 하면 앞에서 미드필더들이랑 공격수들이 앞선에서 잘 막아주고 원천적으로 막아줘도 되잖아요. 예. 그거 잘 됐다가 미드필더하고 공격수들이 다 뚫리고 나가지고 상대팀 선수들이 마음 놓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다 막아냅니까? 그러게요. 네. 자, 윤덕여 감독에게 뛰어드는 그런 정가을 선수의 그 해맑은 표정. 네. 하여튼 드디어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전반전 경기까지는 마치 이 느낌이 2002년에 우리 대표팀 있죠. 네. 본 느낌이었었거든요. 미드필드에서 상대 선수가 공 잡으면 한 2명, 많을 땐 3명까지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미드필더 장악이 됐고 우리 측면에서 공격도 빨랐었었고 선수들 몸들도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력이 좋았기 때문에 마치 2002년 그 히딩크 대표팀을 보는 것 같았었는데 이 정가을 선수의 달려드는 모습도 박지성 선수를 떠올리게 했었죠. 그랬었죠. 근데 진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하고 여자지만 남자 여자 사이에도 이 의리 같은 게 믿음이나 신뢰 우리끼리 할 때 남자끼리 형님 하면서 달려가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해냈어요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때. 예. 한 게임이 지금 더 남아있죠. 네, 스페인전이죠. 네. 스페인전도 참 걱정됩니다. 사실은. 네. 스페인전의 관건도 예를 들면 수비 뒷공간을 우리가 파고들고 우리는 내주지 말고 우리 조직력 유지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겠으나 관건은 저는 딱 하나 체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페인은 더군다나 이 남자 축구도 남자 축구가 뭐 세계적인 팀이죠. 근데 네. 스페인 축구의 핵심을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패싱 게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페인의 이 패싱 게임이 여자 대표팀도 패싱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패싱 게임을 죽이려고 하면은 압박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전반전의 압박이 가능한데, 네. 이제 스페인 같은 팀은 압박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던 대로 패스를 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가 네네. 절대로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반전의 압박이 후반까지 이어지려면 체력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역시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체력은 역시 경기력을 담보하는 데 있어 갖고는 예.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자, 오늘 뭐 인트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댓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댓글에 대하여. 야, 이거. 예, 그렇습니다. 논문 제목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지난주에 제가 큰 실수를 했었죠. 뭐, 입이 10개 있어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유로축구연맹컵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경기, 그 결승전에서 네. 바르셀로나가 우승 우승하고? 직후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하다가, 네. 유벤투스의 이 승부 조작이었었는데, 예, 네네. 이 바르셀로나라고 얘기를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음.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거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몰랐다가 제가 했던 방송 한번 보면서 이 댓글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예. 알게 됐는데 이 댓글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사실 잘못됐다. 똑바로 해라. 틀렸다. 뭐 공부해라. 이 얘기까지는 제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들을 수가 있는데 민망하고 모욕스럽게 취재를 하시냐? 그리고 저기 인터넷 뒤지는 거 뒤져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제 건뿐만이 아니라 몇 번 다른 네. 데서 댓글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이 댓글의 문제만을 보고서도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널리즘의 문제점도 충분히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잘 됐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거 제가 그 유벤투스를 바르셀로나로 잘못 얘기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일단 그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같이 진행하면서 예. 갸웃갸웃거리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예전에 특히 띠에리 앙리 선수가 있을 때였나요? 유벤투스 승부 조작 사건으로 예. 세리에 B로 강등되고 그랬던. 예. 맞죠, 그게?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몇 년 안 된 얘기잖아요. 최근의 일이죠. 예. 아주 잘 나가던 팀이 예.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바로 우리 시로던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었던 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유벤투스였습니다. 예.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원 선생뿐 아니라 예. 저까지 일단 정식으로 일단 사과를 고개 숙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댓글할 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 쓰시는 분들도 아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좀 알 겁니다. 알 건데, 네. 최소한 댓글 쓰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이 비난이나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이 글쓴이에 대한 또 말하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때문에 자신의 눈에 거슬렸던 또 자신이 그 오류를 발견했던 그 글이나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이 최근 1년 정도에 쓴 책까지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이 컬럼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1분이나 2분 정도의 짧은 인터뷰나 10분 정도의 짧은 이 스튜디오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 네. 한 3편이나 4편 정도까지는 검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네네. 지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국민라디오에서 이재명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것 때문이었었냐면은 성남FC 창단과 운영에 관해서였었거든요. 아,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해가지고, 축구단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이 축구단 그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장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장이 와서 밑그림 그리고, 이제 그 구단의 단장 와서 경영지를 짜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우리는 어떤 축구를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가장 어울리는 감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감독원들 뽑아놓고, 사장을 뽑았죠. 그러니까 현장 소장을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경영진을 뽑았다라고 예.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이후로 선수에 관한 자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방송만 보셨던 분들, 그 방송만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저는 스포츠는 스포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거든요. 네. 지지하지만 내가 지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저기 그 얘기할 때는 약간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 라디오에서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했었었는데 스포츠이고 내가 말하는 거에 자신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까와 빠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정치 문제로 간다면 까와 빠. 그러니까 뭐냐면 빠는 아시죠? 오늘 얘기 문자 길어지겠다. 예. 이거 할 얘기 무진장 많죠. 예. 이게 단순히 댓글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가 옳다, 내가 옳다를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할 얘기 무진장이 많습니다. 아니, 빠와 까가 있는데 예,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노빠라고 보통 했을 때 자랑스럽게 난 저 노빠야. 나 진짜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 진영에서 얘기할 땐 빠라 그런 것은 공격의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교주처럼 모시면서 약간의 사소한 비판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을 예. 일컬어서 빠러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난 그게 아니라 좋은 의미의 빠. 난 정말 노무현의 팬클럽이야. 예. 충실한 그런 추종자야. 예. 이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쵸. 이 실수마저도 실수한 게 아니다. 예. 라고 강변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 위해서라도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영 논리일 수도 있겠고요. 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거나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쓴 글에 보면 프레시안의 칼럼 중에서 네. 이재명 시장을 강자로 표현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등장에 반갑다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지난해에 이 승부 조작을 문제 제기했었었죠. 네. 그러면서 이 프로축구연맹하고 대판 싸우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재명 시장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국내 한국 스포츠의 저변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똑같은 최동원 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이재명을 비판하고, 네. 어떤 때는 지지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사람이 생각이 없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네. 사안에 따라서 나름의 원칙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한 글, 한 말에 꽂혀가지고 일개인을 일방 매도할 것이 아니라 매도하고 싶으면은 최소한 검색을 해서 그 사람이 최근에 써왔던 것들을 읽어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써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스포츠 조선을 얘기하면서 뚜르드 코리아 네네. 황금알을 낳는 네네. 이 스포츠 이벤트 지자체 수익 걱정 끝. 네네. 너무 웃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스포츠 조선의 기자가 네. 제가 했던 그 방송 나중에 팟캐스트로 듣게 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고 난 뒤에 행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저를 비난하거나 네. 아니면은 몹시 부끄러워서 네. 조용히 있거나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은 예. 내가 맞습니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건데 만약에 저도 이제 평소에 스포츠지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스포츠지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스포츠 콘텐츠보다 연예 콘텐츠 훨씬 더 많죠. 근데 연예 콘텐츠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합니다. 다 비키니예요. 연예 콘텐츠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 벗기죠. 예, 벗겨요. 벗기고 광고는 동영상으로 더 적나라하게 움직임 막 연상시키게 해놓는 광고들이 많이 있죠. 그런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다. 근데 스포츠 조선의 기자가 예를 들어서 네. 제 얘기를 듣고서 저를 비판하려고 한다. 근데 네. 댓글에서 막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까는 기자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좋은 기사 쓰고 있는데 감히 우리 회사를 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 하면은 스포츠 조선도 연예부 기자가 있고 이 스포츠부 기자가 있겠죠. 네네. 그 스포츠부 기자에서 축구부의 기자라고 한다면은 혼자서 개인이 열심히 좋은 기사 쓰고 정말 좋은 기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개인이 쓴 기사는 스포츠조선 전체의 굉장한 부분밖에 역할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판한 홈페이지 전체, 콘텐츠 전체의 그 방향이라 그 회사가 내놓는 상품의 색깔은 비키니고 벗기는 거고 이런 거에 좋은 기사 한 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 스포츠 조사는 스포츠 조사 예를 들어서 이 콘텐츠 평가를 내릴 때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예. 네. 그러면 그 기자도 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쓰고 내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전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회사니까 네. 우리 쪽 사람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인데 감히 비판을 해? 용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진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예. 한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선수 시절에 리베로로서의 특히 2002년도 월드컵 때 홍명보 선수에 대해서 황선홍 선수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고 팬일 수도 있지만 스포츠 저널리스트로서 다음에 사령탑을 맡았을 때 특히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때 예. 모습은 아직 완성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아쉽다. 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건 배치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 있죠. 제가 이제 그랬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홍명보가 맨 처음에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등장할 즈음에 네. 축구협회에서 홍명보의 이 감독 지도자 트레이닝을 시키기 시작할 때 네. 저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아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2002년 끝나자마자 우리가 교훈을 얻었죠. 네. 우리 눈을 넓혀야 된다. 한국 축구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유소년을 키워야 된다. 선수들 네. 해외로 내보내야 된다. 네. 이런 교훈뿐만이 아니라 진짜 감독이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 감독을 키우자. 그러니까 2002년이니까 2006년은 외국인 감독을 가더라도 2010년이나 14년에는 우리 감독으로 가자. 그러기 네. 위해서는 감독도 육성해야지 된다. 육성해야 된다. 뽑자. 누구냐? 홍명보였습니다. 아. 왜? 인맥, 항맥 여러 가지 전부 다. 카리스마 하며. 예. 네. 그래서 홍명보를 뽑아서 10명 대표팀 해가지고 쭉 올린 거였었죠.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린 감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모가 아니죠. 특채에서 홍명보를 감독으로 2014년이나 2010년도에 대표팀 감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홍명보에게 모든 걸 투자하는 겁니다. 내정이었고 육성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그런 거죠. 기획 상품이었었죠. 네. 이 과정을 저는 비판했었기 때문에 네. 홍명보의 출범에 홍명보 개인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홍명보가 성과도 거두고 했다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이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 갑작스럽게 차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죠. 네. 한번 기스나면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그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그다 협회 돈인데 알고 보면은 뭐 우리 돈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투자한 상품인데 지금 급하다고 막 던졌을 때 기스나면 어떡하냐. 네.
잃어버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반대를 했었었죠. 네네. 근데 이런 거를 뭐 또 왔다 갔다는 제 생각에는 아닌데 네. 그때 상황이 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스포츠당이 끝나는 다음에 미디어 비평을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미디어 비평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은 네. 제가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니까 요즘에 특히 많아졌습니다. 맞춤법 틀리거나 숫자 하나 틀리거나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아, 기사들이. 기사에. 예. 근데 저는 뭐 맞춤법 틀리거나 뭐 숫자 하나 틀리거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네. 바쁘게 쫓기다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단순한 실수거든요. 단순한 실수일 경우에는 댓글에다 너 이거 틀렸어. 짧게 한마디만 하면은 진짜 실수했을 경우에 금방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실수했을 때 이거 틀렸어 딱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주면 틀렸다 금방 이게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들은 그런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글 쓰는 기자의 인식이나 의식의 문제였었습니다. 주로.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자가 갖고 있는 인식이나 의식은 어디에서 출발이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뭐 저널리즘 진실 비판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회적 약자에 가 있어야 돼요. 약자에 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약자에 가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이거 흔히 이제 근사하게 뭐 따뜻한 눈으로 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고청원의 얘기고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은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려고 언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보통은 스포츠에서 승부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주어서 보도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했을 때 스포츠에서는 강한 팀이 환영받고, 강한 팀에 팬이 많고, 거기에 조명을 맞춰주는 건데, 예. 그런 스포츠 저널리즘의 기본이라 할까요? 이런 거에 따지면 사회적 약자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병현님 일부러 질문하신 거 다 압니다. 일부러 질문했어요. 2년 동안 해왔는데 스포츠에서 사회적 약자는 뭐냐면 네.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 프로 스포츠 뛰는 선수들이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노동자 대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법으로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이 구단이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불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선수협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나 이 스포츠 전반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승자에게 포커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 사람이 인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 인정을 못하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 못하는 겁니다. 네. 공정하면서 인정하거든요. 공정한 이 축구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정 못하고 승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고 이 공정하지 못한 그라운드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니까요. 네. 돈 있는 사람이 이 공정하지 못한 게임에서 돈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대학 입시 비리. 예를 들면. 거기서 우리 아들 보내겠다고 몇백만 원씩 매달 쥐어주고 수련 매수하게 되면 열심히 대학 가겠다고 했는데 운동할 아이들이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지되거든요. 오죽 답답하면은 아버지가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저 사람 쟤를 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져주기도 해야 되고 또는 매수 당하거나 매수를 하기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풍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룰을 고치려고 해야지 되겠죠.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기본적인 이 기자의 의식이나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왔다는 거죠. 단순한 실수, 맞춤법 틀렸다, 숫자 틀렸다 이런 것들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뭘 얘기했습니까? 골키퍼 이범용 선수.
페널티킥 선언이 됐는데 네. 축구하러 페널티 스팟이라고 공 놓는 자리에 이거 축구화 잔디 팠는데 네, 네. 예,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네. 구단에서 자체로 징계를 내렸는데 모 기자가 네. 오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죠. 네, 네. 그게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페어플레이에 가 있지 않군요. 예, 그런 거였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 들었던 것은 일단은 그 팩트에 대해서 그 사안 가지고 그 비판하는 것,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보고 그래야지. 그 글 기사 하나만 보고서는 넌 누구 편이니 아니 편이니 이런 진영 논리나 이런 그 사람은 전체를 잣대로 그 판단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가요? 여러 가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말하거나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네. 왜 모욕적이냐면은 인터넷을 줄여가지고 얘기를 한다. 예. 취재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스포츠당 제가 한 2년 해오면서 예를 들면은 동아일보가 제 얘기 듣고 정정 기사 썼습니다. 네. 그 콧대 높은 동아일보가. 네. 그 박현명,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한신에 입단할 때, 네. 그 한신의 그 단장인가 구단 관계자가 와서 최초의 한국인 선수라고 얘기했을 때 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논란이 됐었었죠. 네, 일제시대에 계셨고. 증거로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대셨습니다. 네. 다른 데는 다 알면서도 정정 안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워낙 창피하죠. 자기네들이 동아일보 그게 뒤집은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동아일보 고쳤었고요. 고쳤고요. 이영표,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승우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댓글에 올라온 거 봤는데 이승우 선수 얘기를 하면서 예. 흥분해가지고 저기 그 광고판을 치거나 그 공을 이미 인플레이가 아닌데 다시 그 골망에다 차고 이러는 것은 좀 잘못된 행위다. 네네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게 미디어 비평이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이런 것들 꼬집어주지 못하는 언론, 오히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게임이 안 풀려가지고 열받았으면 이렇게 쓰는 것이 진짜 부하 내동이고 선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말씀하셨죠. 했었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제가 했던 말을 이해를 잘못하시고 쓰신 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딱 한 명이 저랑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영표가. 이영표가 얘기하니까 또 대사특필이 됐었죠. 그랬군요. 예. 네. 근데 이영표가 한 말 듣고서 왜 제가 한 말은 웃기는 얘기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질 않고 손가락이 뭐 때가 꼈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것이겠죠. 예. 네. 이런 것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게 수집해가지고 취재는 안 하고 쓴다. 미안하지만 제가 한 15년 차 이상 정도 되는 기자들이 한 3시간 취재한 분량은 제가 전화 한 30분 하면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금방. 예. 그분들도 한 20년 차 되면 그 정도 인맥이 다 구축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인터넷을 긁어가지고 얘기하거나 글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오피니언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의견. 예,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이나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생각을 쓰지 않고 인터넷에 긁어 모아가지고 얘기할 때 쓸 때 그거를 그 얘기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게 되면 지난번에 뭐 트루드 코리아나 트루드 코리아 같은 이 스포츠 이벤트를 뭐 지자체 수익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했을 때 트루드 코리아 자체 행사는 그 기사를 쓴 그 기자만 알고 있는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다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 기사를 보고서 자신의 해석이나 분석, 자신의 오피니언을 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비평에서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이 어디에 가 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사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구로다 투수 투수가 일본에 복귀할 때 제가 사실 그때 박찬호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한 거 썼었는데 그때 그 기사에서 구로다가 200억 원 제의를 거부하고 복귀했다. 네. 또 뭐 후지가가 복귀했다. 이 사실 자체는 그 기사를 쓴 기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죠. 네. 근데 그런 류의 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네. 그냥 던질 때까지 던지고 갈 때까지 가다가 더 이상 받아주는 팀이 없어서 오는 선수들과는 우리가 비교를 해야지 된다. 네. 라는 기사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구별해서 바라보자는 얘기 한 거였었거든요. 예. 인터넷에 이런 얘기, 여태까지 제가 했던 얘기 많이 나왔으면 네.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다른 얘기를 했지. 네. 안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스포츠의 그런 저널리즘, 예. 그 독창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경기 벌어진 이 팩트가 독점입니까? 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면, 그러니까 비평의 시간에서는 의견이나 오피니언이나 분석, 이것이 그 사람만의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지. 네. 대표적으로 아사다마오의 언니 미아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여태까지 언급했던 그 언론사의 관계자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너도 제목을 아사다마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네. 왜 이거를 클릭 유도하는 그 낚시성 기사라고 너가 비판할 수가 있겠냐? 네. 너는 로맨스고 나는 불륜이냐? 라는 식의 댓글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 이거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스포츠당이 처음에 이 스포츠 사를 했다가 지금 미디어 비평으로 가거든요. 네. 미디어 비평은 뭐냐면은 한 주한 제 시각으로 봐서 이 기사나 내용이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을 골라내서 제가 그거를 비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주에 방송했던 것 중에서 주요한 아이템으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사다마오의 언니 아사다마오가 복귀하면서 복귀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그 언니가 뭐 축구처럼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피겨는. 네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말이 그 트집이 돼가지고 가십이 됐다는 얘기를 과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 네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미디어 비평에서 제목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자체, 팩트 자체, 아사다마이 언니가 이런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전달하는 거는 언론에서는 뉴스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거였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비평 시간에는 그 제목으로 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런 기사거리가 안 되는 것을 기사를 만들었다. 라고 인용할 때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평이라는 것이 스포츠 관계자분들한테 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기자분들한테. 네. 이 거룩하신 빼고 그냥 기자분들한테. 네. 언론을 누가 감시합니까? 언론을? 지금 국가기관에서 감시하고 있죠. 그런 말 말씀이 없는데. 언론을 누가 감시합니까? 근데, 우리 미디어오늘도 있고요. 네. 미디어오늘 기껏저기 제가 잘 아는, 저하고 친한 장대련 변호사 혼자서 스포츠 하나 쓰고 있고요. 네. 스포츠 언론을 누가 감시합니까? 예를 들면 문학이나 예술, 연극, 영화, 정치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애도 비평이 많아지니까 서로 자정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스포츠 저널리즘 비평한다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 평론가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 안 계시지만 스포츠 미디어를 비평한다. 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처음 해봐요. 네, 이 스포츠 미디어 비평이 미디어 쪽으로 보시지 말고 스포츠 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스포츠 자체의 토대를 좀 넓히는 거거든요. 네. 스포츠의 어떤 예를 들면 요즘 말로 박근혜 얘기를 하면은 창조 경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고 스포츠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스포츠 기자분들이 내 기사를 아니면 내가 쓴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만약에 댓글 쓰신 분 중에서도 저는 이 시간에 와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군요. 이게 너가 옳고 내가 옳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같이 해본다는 식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이 비평, 스포츠 비평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한국 스포츠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네. 이야기를 그렇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드러내는 거. 이거 자체가
진일보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진일보죠. 네, 스포츠라는 그런 특성상 지금까지는 일단은 너무 엘리트주의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메달을 딸 것인가, 독일을 선양할 것인가, 아직도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에서 그 위에 많은 것들은 희생돼야 되는 그런 그 안에 민주주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또는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부상자나 전사자처럼 취급이 되는 어쩔 수 없는 손실로만.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그 주 단골 메뉴로 매일 비판하는 뭐 국가주의, 뭐 내셔널리즘, 그리고 스포츠 뭐 전체주의 이것들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제가 진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네. 그 신아람 일초의 눈물. 네. 기자들이 그때 판정에서 우리가 불이익받고 그랬을 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퍼져가지고, 이 기사들도 가끔가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사 쓰겠다고 저한테 전화 줘가지고, 이거 코멘트 했다고 물어보는 기자들이 전부 다 스포츠 기자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문화부 기자입니다. 아, 왜요? 미디어 비평하거나, 이런 기자들이 전화를 하지, 스포츠 기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스포츠 기자들의 기사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군요.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좀 좋게 얘기해 준 거고요. 네. 의식이 없다. 인식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스포츠 저널리즘의 한계다. 예. 그 한계가 우리 이 스포츠 저널리즘의 한계가 한국 스포츠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죠. 네. 그런 거군요. 우리가 스포츠 저널리즘의 한계가 스포츠의 한계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를 정의할 때 이러저러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직은 엘리트주의 그리고 국가주의, 성과주의 뭐 이런 그리고 생활체육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각각 돈을 내갖고는 클럽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닌 거액을 내는 스폰서가 또는 구단주가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가는 그런. 네. 그게 참 웃기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가 앙시앙리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 구체제. 극복해야 되는. 앙시앙 리즘. 에인시언트 리즘. 네. 네. 저는 불어식으로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앙시앙 레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앙시앙 레짐도 역사가 반복이 되죠. 구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체제도 원동력이 다하고 시대적인 소명이 끝나면 어느새 또 구체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스포츠에서는 산업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 그리고 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국민들과 팬들의 욕구를 이미 이 80년대 체제 있죠.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정부와 언론에서 그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와 언론이 앙시앙 레짐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장과 현실에서는 그 체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끊임없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도. 시도가 있는데도. 예. 그거 아시죠? 그렇군요. 그거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써서 그런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그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우리 나이 또래, 그러니까 30대 초반, 제 나이 또래. 하여튼 이런 분들 중에서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그 고민했던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형님이 뛰시는 음악이나 문학의 이쪽보다는 아직은 좀 약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의 목소리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주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무슨 뭐 저항 이런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가 발전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고쳐지겠죠. 그리고 그 데스크를 쓰신 분한테 참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제가
우리 김기덕 감독이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그분처럼. 누구요? 김기덕 감독, 영화. 예, 김기덕 감독. 예. 그분처럼 제가 어떤 뭐 주류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성장해오고. 네. 무슨 뭐 까는 얘기 해가지고 성장해온 사람은 아닙니다. 주류에서 성장해왔거든요. 근데 주류 속에 항상 우리 사회는 어딜 가나 이너서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류 속에 이너서클이 꼴 보기 싫어서 그 속에서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취재도 안 하고 이런 얘기는 하면 제가 오버한 거네. 이 댓글하고 싸워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건. 예, 지금 뭐 그런 댓글은 뭐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갖고 자제하실 것도 아니고. 예. 다만 그런 댓글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게시판에 이렇게 와서 보시는 분들, 그 최동호 스포츠당 청취자들 또 나가서 팬들 같은 경우는 다 그 가려서 들으실 거고. 가려서 이렇게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국민라디오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댓글 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도 안 하고 국민라디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예, 여러 성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오늘 방송은 좀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골자는 제가 좀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시선은 약자에 있어야 된다. 사회적 약자. 저널리즘의 기본이죠. 예, 저널리즘의 기본. 스포츠에서도 역시 그렇다. 예를 들면은 구단과 선수가 있을 때는 일단 선수 중에서도 고액 잘 나가는 스타보다는 그렇지 않은 선수. 이런 쪽에 끊임없이 눈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스포츠 저널리즘, 스포츠 미디어 비평 자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의 스포츠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미디어 비평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안티테제로서의 그러한 문제제기, 이런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류에서 성장해온 저널리스트가 그 안에 있었던 이너서클, 즉 그 안에 귀족 계급이라고 할까요? 스포츠 귀족 계급들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 이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고서 오히려 비판을 하겠다라는 대강 이런 얘기를 오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것은 좀 수정해 주시죠. 한 1분간에 걸쳐서 이제 뭐 방송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스포츠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나 기타 등등 이런 화려한 스타들의 얘기. 네. 그리고, 이 스포츠에 흔히 얘기하는 뒷얘기, 가십, 그리고 선수들의 화려한 면,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당 듣지 못하시죠. 재미없죠. 그렇군요. 예. 네. 이 국민라디오에서 하는 스포츠당은 왜 라디오에서 하냐면은 우리 스포츠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분석도 하기도 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엔 또 재밌는 스포츠 소식 갖고 만나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